자, 이제 그 확률과 통계 세 번째 단원인 이항 정리에 대한 개념을 선생님이 한 칠판에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줄 테니까 뭐 이게 사실은 이게 뭐 개념 정리가 사실 앞에 다죠. 그죠? 뒤에 이항계수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 나오기 전에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들어봐봐. 자, 이항 정리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들어봐. 경우의 수를 통해서 전개식의 개수를 찾고 싶은 거야. 개수 있지.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그 숫자 있잖아. 그거를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은 그 a 더하기 b의 세제곱 전개하시오. 그럼 이게 이제 a 세제곱도 나와요. 3a 제곱 b도 나와요. 그 다음에 3a의 b제곱도 나오고 그 다음 b 세제곱도 나오지. 그럼 여기를 전개했을 때 나오게 되는 이 3이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전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고 여기는 3도 계산할 수 있고 이것도 사실 개수가 1이 있는 건데 그럼 이런 1이나 3이라는 이런 개수들이 그냥 노가다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왜 3일까? 저건 또 왜 1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개를 통해서 이제 이게 3승이 아니라 30승이어도 진짜야 오늘 우리가 할 게 그거야 30승이어도 개수를 경우의 수를 통해서 계산해보고 싶은 거.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목적의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항정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항이 두 개지? 그래서 이항인 거야. 그 이항. 항이 세 개다. 그럼 3항인 거야. 그래서 이항. 항의 개수가 두 개인 놈의 거듭 제곱을 전개했을 때 그 결과물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 싶은 주제인 거야. 근데 왼쪽에는 a 더하기 b의 3승이 사실 본질이 뭐냐?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이 중에 특별하게 뭘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거냐면 이 친구를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해. 그러니까 여기 나오려면요. a를 2번 곱하고 b를 한 번 곱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에서 a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bb를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각각의 가로에서 항대를 뽑는데 a가 2번이구나. a 뽑고 b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뽑고 b 뽑고 a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자, b 뽑고 a 뽑고 a 뽑을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이 3이라는 게 원래 어떤 의미로 나오게 된 거냐면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선생님, 문자 개수가 3개인데 그 개수가 2개, 1개니? 1팩토리얼, 3팩, 미쳤어. 1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누면 이게 3이거든? 그래서 이 3이 바로 3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왜 얘랑 더해서 위에 숫자가 되면 조합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거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주자? 3C1로 바꿔주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이 3이 그냥 3이 아니라 사실은 3C1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내가 지금 한 얘기 좀 이해가 되나? 그럼 생각해봐. 얘는 뭐야? 마치 A,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세 가지잖아. A, BB일 수도 있고 BAB일 수도 있고 BBA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을 B 기준으로 볼게. 2팩토리얼, 1팩토리얼 이렇게 나눈 거거든? 그래서 조합으로 뭘 할 수 있다? 3C2라고 조합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 3도 사실은 의미하는 게 3C2였고 1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BB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죠? 한 가지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3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0팩토리얼로 나눈 거라 생각을 하면 사실 이놈도 3C3의 의미를 이 친구는 3C0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우리가 그러면 곱셈 공식을 배우지 않았지만 곱셈 공식을 이렇게 배우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a 더하기 b의 5제곱을 전개하잖아? 그럼 걔는 5차식이 될 거야. a를 기준으로 하는 내림차순을 정리해보면 얘는 a의 5제곱도 나올 거고 a 4제곱에 b의 1승도 나올 거고 요거 a 3생에 b의 제곱도 나오고 a 제곱에 b의 3승도 나오고 그 다음에 a의 b의 4승도 나오고 그 다음 b의 5제곱도 나올 거야. 그럼 그 개수 우리 배웠다 안 배웠다? 아직은 안 배웠지만 자 그러면 이거의 개수는 그렇게 되겠네. A,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눈 OC1라 해도 되고 OC3이라 해도 되고 그래서 차례대로 보면 이 친구의 개수는 OC0, OC1,
5C2, 5C3, 5C4, 5C5라고 하는 이런 조합의 개수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추론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5승이 아니라 50승이어도 그냥 50C0, 50C1, 50C2, 50C3으로 전개식의 개수를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내가 얘기하는 이항 정리인 거야. 자, 이 내용은 어디다 정리야? 여기다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 색깔까지 표시해서 잘 계산해 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쫄 거 없네. 아무리 지수가 크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을 전개해서 개수를 구하는 일은 이게 별게 아닌 거구나.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예를 또 하나 들어주긴 할 텐데 목이 아프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다 전개해라 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전개했을 때 이거의 개수가 뭘까요? 특정 어떤 항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조합을 이용해서 그 개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게 우리가 이항 정리를 배우는 이유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잘 정리하고 있어. 자, A 더하기 B의 3승은 사실은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그럼 각각의 가로 안에서 내가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해서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건데, 자, A제곱 B가 나오게 한 방법이 A 두 번에 B 한 번이니까 여기 있고, 그건 이걸 같은 성을 씻는 순위로 생각해보니까 그게 조합이었구나.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조합의 뒷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자, 이런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일단은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항 정리와 그 사이, 제목 사이쯤에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이런 게 이항 정리인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기억해도 니네가 그래서 하나는 배워가는 거야. 이항 정리해서. 이런 걸 하는구나. 나중에. 하긴 하는구나. 뭐 이런 거죠. 되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나중에 못을 하나 박아야겠어. 내가 저거 전선을 좀 처리를 시작했거든. 저 위로. 저 위로. 근데 저 콘센트의 무게 때문에 저게 만약에 떨어진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떨어지면은 저 끈 때문에 캠코더까지 같이 넘어지고, 그럼 저게 떨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캠코더가 깨지면은 저게 캠코더가 비싼 거라 저기 딱 전선 저 받친 데다가 못을 하나 박으면 되겠어. 그죠? 그 에너지를 딱 저기다 고정을 시켜놓는 거지. 쫄 때 딱 끝에다가 못 하나 딱. 이거 근데 접착력이 엄청 강해서 걱정 안 해도 돼. 떨어지지 않은 거야. 만에 하나 때문에. 내가 딱 전선에 못을 저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딱 캉캉 딱 박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 지원아, 신기해? 너무 신기하게 보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 x 더하기 y의 10제곱을 전개를 했어. 근데 만약에 x 3승의 y의 7제곱이라는 게 나와요. 10차식이 나와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개수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 10C3이요. 이러면 되는 거야. 10C3이 돼도 되고 10C7이 돼도 되고. 왜냐면 이거 봐.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생각하라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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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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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전체 개수 10개니까 10팩토리아를 3팩, 7팩으로 나눌 거고, 그럼 10C3으로 해도 되고 10C7로 해도 되는데 10C3이 계산은 편하니까 얘를 전개하면 이런 항이 반드시 나오게 되겠구나.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항 정리, 여기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일반화를 설명한 거야. 자, 일반화를 좀 볼게. 선생님, 만약에 그래서 A 더하기 B에 N승을 전개하게 되면 A의 N승부터 출발해서 쭉 A가 난 내림차순 정리하면 마지막에 이제 B의 N승까지 결과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A N승 개수는 바로 뭐냐? 이거는 NC0이 이제 개수가 되는 거야. NC0. NC0. 자, N개인데 A만 N개지? 이 경우에서는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수가 줄어서 A의 N 빼기 1승이 됐는데 B는 1제곱이 됐어. 그럼 이거는 A가 N-1개고 B가 1개니까, 그럼 N 팩토리얼을 1팩과 N-팩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럼 그거의 개수는 NC1 플러스, 그 다음 뭐냐? NC2. 자, 조합의 뒷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어떻게 B에 있는 B라는 문자의 차수는 점점 늘어나고 A의 차수는 점점 줄어든다 라고 봐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A의 N-2승이 되고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B의 N승의 개수는 NCN이 되겠다. 자, 근데 얘를 우리가 배웠던 시그마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거야. 선생님,
B가 K번 곱해지면 A랑 B랑 합해서 N번이 돼야 되니까 그럼 A는 N-K번 선택이 될 거고 그 앞에 붙는 개수는 NCK가 될 테니 얘를 전개하면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자, 이런 표현 보면 일단 좀 빡세 보이는데 편하게 볼게. 자, 뒤에 있는 B를 기준으로 보면 B가 K번 곱해졌다. 근데 합해서 N번이 곱해져야 되니까 A는 N 빼기 K씩 될 거고 둘 앞에 N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붙는 개수는 일반적으로 NCK가 되겠다. 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여기 뭐 R이라고 썼는데 우리는 좀 K가 익숙하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된 것이다. 자, 이게 일단 이항 정리의 기본이 돼요. 자, 이제 오른쪽 위에는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정리는 다 됐지? 아, 이 왜 오른쪽은 안 됐어? 이거 뭐 다 여기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다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할 건 없고 그 이제 오른쪽 위에는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념 설명한 다음에 좀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오른쪽에 파스칼의 삼각형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지금 현재 나와 있냐면 여기 보세요. n 빼기 1CR-1과 n 빼기 1CR을 더하게 되면 이거 지난번에 수학 하의 조합에서 한번 설명했던 부분인데 자, 봐. 앞에 있는 숫자는 똑같아. 근데 뒤에 있는 숫자가 이웃된 숫자면 이게 하나의 조합으로 합체를 해. 자, 봐야 돼. 앞에 있는 숫자 늘어나고 업그레이드 되고 둘 중에 큰 숫자를 따라간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는 내용이 된다. 숫자를 예로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1C5하고 11C4를 더했다. 앞에 거 똑같은데 뒤에 게 이웃한 숫자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앞에 있는 숫자가 하나 커지고 둘 중에 큰 숫자를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건 지난번에 수학하 하면서 한번 설명했던 공식인데 그때 아마 그랬을 거야. 나중에 좀 많이 사용이 된다고. 자, 이게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어떤 삼각형을 만드는 원리가 되게 된대.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 둘만해. 자, 위에다 1 적고 1 적은 다음에 숫자를 적을 건데 여기다가는 다 사이드에 1을 이렇게 적고 이 중간의 숫자는 위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2를 적고 파스칼이란 놈이 이 생각을 한 거야. 얘랑 얘랑 더해서 뭘 적고 3 적고 얘랑 얘랑 더해서 3 적고 그 다음에 양평에 1 적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얘랑 더해서 얘를 4를 적고 얘랑 얘랑 더해서 6을 적고 얘랑 얘랑 더해서 4를 적고 근데 사실은 파스칼보다 중국 사람 중에 이걸 더 먼저 생각한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이게 원래 파스칼의 삼각형이 아니라 그 뭐 중국인 누구의 삼각형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 파스칼이 이겼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먼저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야 보세요. 이거 A 더하기 B에 제곱했을 때 전개되는 개수 맞지? A 더하기 B에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되잖아. 그지? 이거 보면 지금 A 더하기 B에 3승 전개했을 때의 개수죠? A 3승 더하기 3A제곱 B에 3A B제곱에 B 3승 돼서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놈이 사실은 EC형, EC1, EC에 의해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사실은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뭐 A 더하기 B에 3승을 전개한 개수들이 되니까 그럼 사실은 얘가 3C0, 얘가 3C1, 얘가 3C2, 3C3의 의미를 갖고 그 마찬가지로 4C0, 4C1, 4C, 4C3, 4C4인데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조합 개념이 없어도 초딩들도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이 밑에 계속 쓸걸? 그럼 초딩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시간만 있으면 A 더하기 B의 10제곱, 20제곱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숨겨진 의미를 보니까 얘랑 얘랑 더해봐. 앞에 거 똑같고 그죠? 이웃해 있지? 얘랑 얘랑 더하면 앞에 숫자 업그레이드 되면 4가 되는 거고 둘 중에 큰 거자면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한 결과가 4C가 되게 된다는 이런 조합의 성질이 사실은 이 그림에 숨어져 있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에 이렇게 하나의 조합으로 합쳐주는 게 사실 중요한 거고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 테니까 그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 야, 근데 하나 물어볼게. 3C0 얼마야? 1이지? 모든 자연수의 C0은 1이라고 정의된다 했어. 그럼 여기 이제 장착이 된다 생각했을 때 예제 두 개를 적고 그럼 다음 개념을 설명할 건데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 더하기 5C3 더하기 홀라홀라 해서 10C8까지를 계산해서 간단한 조합으로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보면은 애들이 의지 한국인 다 계산해서 더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의도한 문제가 아니니까 잘 들어봐봐. 선생님, 2C형도 1이지만 그냥 3C형도 1이니까 그냥 2C형 대신에 3C형을 계산해도 상관이 없을걸? 그지 않니? 보세요. 얘네 둘 더하려고 보니까 앞에 거 똑같고 뒤에 숫자가 이웃하네? 그러니까 얘랑 얘랑을 합쳐서 하나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몇 C며? 몇 C며? 4C로 표현할 수 있겠지? 앞에 숫자 하나 커지고 둘 중에 큰 걸 따라가게 된 거야. 이거 두 개 합해서 4C로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느낌 좀 벌써 왔나? 그럼 얘랑 얘랑 더해볼까? 앞에 게 똑같은데 뒤에 게 이웃하니 앞에 숫자 하나 커지고 둘 중에 큰 숫자를 따라가자. 4C2까지 계산하니까 5C가 된 거야. 한 번 더 할게. 선생님, 앞에 숫자가 똑같은데 뒤에 게 이웃해 있으니 앞에 거 늘어나고 둘 중에 큰 거를 따라가자. 자, 5C3까지 계산했더니 6C3이 된 거야. 앞에 것만 늘어나네.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얘는 11C8이자 11C3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게 거고. 이제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연습하면 이건 틀린 사람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노란색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의 합을 구해주면 그 결과는 바로 11C3이 되게 된다. 이게 한 가지 예고. 근데 이게 앞에 것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뒤에 거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제 하나를 더 보여줄게. 선생님,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2 더하기 빵빵빵빵 해서 좀 더 해볼까? 20C2까지. 이거 계산하려면 어마어마 걸리지. 이거 얼마야? 2C 1이지. NCN은 1이야. NPN이랑 아니라 NCN은 NC형이랑 똑같으니까 요거 1이거든. 그럼 선생님 2C2나 3C3이나 똑같겠네요. 둘 다 1이니까.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해봐. 몇 C면? 같이 해. 몇 C면? 4C 3이죠. 왜? 앞에 거 늘어나고 둘 중에 큰 거 따라가니까.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하면 몇 C면? 5C 3이지? 4C2까지 계산했더니 5C3이지. 앞에 거도 늘어나고 뒤에 거도 늘어나고.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21C 3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겠냐?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그 결과는 21C 3. 얘는 11C 3. 자,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다양한 조합들을 한 큐에 쫙 더해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재미나죠? 자, 파스칼의 삼각형. 자, 개념 정리 다 하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개념만 더 설명하고 잠깐 끊고 갈게. 한 개념만 더 설명하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이항계 성질 설명하고. 자, 이거 별로 사실 물어볼 것도 없고 이거는 뭐 교과서 정도에서 야, 니네 잘 모르겠으면 이거 한번 써가지고 전개 한번 해봐. 그냥 교과서 첫 번째 페이지나 나오는 문제고 물어보지도 않고 별로 그냥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연장을 갈아야겠군. 나의 연장은 분필이죠. 아이고, 나. 선생님이 가래비로 만든 분필 4개나? 가래비로 만든 분필? 얘기했지? 가래비 껍질 갈아서 만든 분필이야. 진짜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서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거든. 근데 이게 항공으로 오면 너무 비싸. 그래서 배로 보통 시키는데 배로 시키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한 번에 한 5박스씩 사. 5박스씩. 지난번에 공동구매해서 선생님들이 한 20박스 시켜가지고 나 5박스, 5박스 이렇게 나눠. 별로 안 궁금하지. 가래비. 친환경. 그나마 조금 좀 오래 살자. 노란색도 이거 계란 껍질로 만든 분필이야. 색깔 독특하지 않아? 봐나? 그치? 노란색. 색깔 좀 독특하지? 다른 분필에 비해서. 이거 계란 껍질로 만든. 계란 껍질 갈아서 만든. 이거 뭉쳐가지고 만든 분필. 진짜야.
보여줄 수 있어. 계란 껍질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분필통에 상자에 계란 껍질. 이건 가래비가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하나 내용만 더 설명한 다음에 쉬는 시간은 좀 갖도록 할 건데 재미나군. 조합을 통해서 참 희한한 걸 할 수 있구나. 이제 시작인 거지 뭐. 확률과 통계 별거 아니야 사실은. 확률과 통계 학년이랑 상관이 없어 이거는. 솔직히 중학생한테 가르친다 해서 못 가르칠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 뒷부분에 이제 쫙 뒤에 가면 적분 개념이 조금 들어가요. 적분 개념이 조금. 그것 빼고 나머지는 사실 뭐 거의 선행 과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정리가 됐다면 안 됐나요? 좀만 더 줄게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 1월 1일인데 중등부는 쉬고 고등부는 안 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1월 1일 날 수업이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이라 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그때 고1 수업이야. 다 안 나오신대.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면 그러니까 고1만 맡으시는 분들은 또 1월 날 수업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수업 끝나면 내일 쉬고 이틀 쉬고 우리 구주입에서 이렇게 이틀 연속 쉰다는 건 되게 드문 일이거든. 나 같으면 난 바로 해외여행 갈 것 같아. 이틀 연속 쉬면. 선생님 어떠냐?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다음 쉬나 하고 달력을 봤더니 설날 때 쉬더라고. 아직 멀었어요. 2월 15일이 되어 쉬어요. 한 45일 정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2학기 기말고사 준비하고 직전 보충 때문에 못 쉰 지가 한 달까지는 안 되고 한 20일 된 것 같은데 한 60일 정도 안 쉬는 거는 뭐 구주입에서 큰일 일입니다. 60일 정도는 뭐 안 쉬어도 돼. 예전에 선생님 옆에 이제 지금 명일 원장으로 가신 신재용 원장님이 계시는데 여기 8년 되셨거든. 8년 동안 30일도 안 쉬셨대. 8년 동안 30일. 왜냐면 1년에 설날 3일, 추석 3일 쉬니까. 근데 옛날엔 그것도 안 쉬는 적들이 있었대. 그것도 안 쉬었대. 고3 수업하고 그러면 추석 설날도 안 쉬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니까 8년 동안 여기 근무했는데 쉬는 날, 그러니까 물론 수업을 그냥 매일 까신 거긴 해.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이제 하긴 한 건데, 야, 그건 8년 동안 30일이면 1년 평균 8324, 한 3, 4일 정도 쉰 건데 1년에 3, 4일. 무서운 학원이구나. 무서운 곳이야. 자, 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정과 에너지로 이 무장이 된 구주입의 엄청난 곳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항 정리를 배우는 본격적인 이유를 설명을 할 거야. 자, 거기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제 특정항의 개수 찾기라고 하는 문제, 난이도 3개로 정리해서 선생님이 잠깐 보여주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이거는 모르면 바보. 2x 빼기 y의 7제곱을 전개해. 야, 맨날 개수 없는 a 더하기 b만 전개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마이너스도 있고 개수도 있고 저런 놈들이 있겠지? 그 얘를 곱하는데 분명히 x 4승에 y 3승이라는 얘 나올 거야. 7차식. 그럼 그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는 무엇일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먼저 일단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게 이제 앞에 거 4번 곱하고 뒤에 거 3번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자, 봐봐. 2x와 마이너스 y를 어떤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뭐 네모세모로 생각하면 일단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냐면 7c3이 돼. 7c3. 뭐 7c3으로 하든 7c4로 하든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원칙은 7팩을 4팩, 3팩 나누는 건데 7c3.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이거 4번 곱하면 2도 4번을 곱하게 되니까 나는 걔를 그렇게 불러. 추가계수라고. 경우의 수는 7c3.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7c3인데 실제로 얘를 4번 곱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16이라는 개수가 더 생길 것이고. 그죠? 2x 곱하기 2x 곱하기 2x 하다 보면 개수가 더 생기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도 3번 곱하게 되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니, 자, 요것들을 곱해준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이 식을 전개했을 때 발생하는 이 친구의 개수가 된다.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60이 나와요. 이항 정리를 배운 이유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해. 그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를 구하려면 2단계에 거쳐서 첫 번째,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와 나는 추가 개수라고 해. 추가 개수. 실제로 그 항들을 곱하다 하면 발생하는 추가 개수를 고려해 주시면 된다. 자, 이게 바로 얘를 전개했을 때 개수가 되는 거야. 좀 이해가 되니?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쉬운 거야. 처음이니까 좀 하는 거지. 실제 시험에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실제 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으로 한번 가볼게. 선생님, 내가 2x 제곱 빼기 x분의 3에
5제곱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x의 개수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니네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선생님 이거 각각 몇 번씩 곱해야 될까요? 얘랑 합해서 5번. 자, 봐봐. 요거 동그라미, 요거 네모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얘네들을 5번 곱해서 x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몇 번 곱하고 몇 번 곱해야 x가 난 1차식이 나올까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텐데. 예를 들어 만약에 얘만 5번 곱하잖아? 그럼 10차식이야, 10차식. 얘를 4번 곱하고 얘 1번 곱하잖아? 근데 8차식을 한 번 나누니까 7차식 되겠지? 그 얘를 3번 곱하고 2번 곱하면 6차식인데 2번 나누니까 4차식 되겠지? 요거 2번 곱하고 요거 3번 곱하면 이거 2번 곱하면 4차식인데 이거 3번 곱하면 차수 3번 까이니까 1차식 되겠네. 오케이.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3번을 곱해야 되는구나. 근데 니네가 내가 지금 말로 설명해서 그렇지 아마 벌써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거야. 합해서 5번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경우의 수 어떻게 되느냐? 얘를 2번, 3번 곱해야 되니 경우의 수는 5C2. 뭐 5C2로 해도 되고 5C3으로 해도 되고 추가 계수합니다. 2를 2번 곱하니 4가 생길 것이고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니 마이너스 27이 될 것이고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080. 얘를 전개했을 때 x의 기수는 마이너스 1080이 되는 거구나. 니네한테 해볼 시간 하나 줄게. 야, x 4승의 개수 어떻게 될지 니네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자, x 4승의 개수 정리하고 지금까지 그래 요까지 내가 하고 자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따가 풀어볼 시간 줄게. 야, 그러면 4차식이 되고 싶어. 그럼 몇 번씩 곱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4차식이 되고 싶으면 이거 3번 곱하고 2번 곱하면 되니? 3번 합해서 5번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3번 곱하면 6차식이고 x로 2번 나누면 4차식이 되니까 3번 2번 곱해줘야 되는데 5C3을 하나 5C를 하나 똑같으니까 경우의 수는 그냥 5C2로 둬도 무방할 것 같고 추가 계수 2를 3번 곱하니 8이라는 추가 계수 생길 것이고 마이너스 3을 2번 곱하니 9라는 추가 계수가 생길 것이고 그럼 5C 곱하기 8 곱하기 9 계산해주면 얼마냐? 720이라는 개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 그 항이 나오기 위한 방법의 수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곱해서 발생하게 되는 추가 계수를 생각해달라. 자, 이게 바로 이항 정리를 배우는 이유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 그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있다 니네가 연습해보면 되는 거니까. 자,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1 빼기 x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의 4제곱을 전개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x제곱의 개수를 지금부터 조사해보려고 합니다. 야, 이거 기억나냐? 1 더하기 2x 더하기 x의 제곱에다가 3 하자 3.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를 전개했을 때 발생하는 x제곱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하면 니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조사. 이렇게 곱하면 x제곱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얘랑 곱해도 x제곱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얘랑 곱해도 x제곱이 나오니 그럼 이렇게 곱해서 발생하는 2x제곱이란 놈하고 이건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지만 얘를 드는 거지. 그럼 얘랑 곱해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3x제곱이란 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발생하는 1x제곱이란 놈이 있을 것이니 얘를 전개하면 x제곱의 개수는 발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여기서 x제곱을 구하고 싶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항이 지금 2개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있는 1과 요거 전개했을 때 발생하는 x제곱의 개수를 곱하는 방법이겠고 주면 안 돼.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x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x에 관한 1차식을 곱해서 2차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 그 두 가지를 각각 조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보자. 이거 얘만 4번 곱하면 8차식. 이거 3번에 1번 곱하면 6차식을 한 번으로 나누니까 5차식이 될 것이고 이거 2번 곱하고 이거 2번 곱하면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니까 x제곱이 돼서 오호 x제곱의 개수가 있어.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4C2에
자, 1이라는 거 두 번 곱하고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해도 추가 계수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4C2라고 하는 계수가 생기겠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상수항 1하고 4C2를 곱해주면 4C2, 즉 6이라고 하는 계수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되겠냐? X 볼까요? 근데 웃긴 건 이거를 한 번 곱하고 얘를 세 번 곱하면 1차식을 X로 세 번 나누면 X제곱분의 1이 나오니까 이거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가 없다. 얘를 전개했을 때 X가 나오는 방법은 없으니 그럼 이 방법은 우리가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전개했을 때 개수가 6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항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항이 나오기 위한 방법들을 좀 나열해보고 그럼 이항정리 문제를 좀 여러 개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뭐 여기까지.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뒷부분 문제 더 풀어볼게요. 정리하고 쉬어. 자, 우리가 N으로 시작하는 이런 놈들 있지? NC0 그리고 NC1 그 다음 NC2 해서 NCN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전개식을 전개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이런 N으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들 얘를 우리가 보통 뭐라면 이항계수라고 얘기를 해. 이항 정리를 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계수다 라고 해서 얘를 이항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놈들을 다 더하면 또는 막 풀마풀마로 더하면 재미난 규칙들이 발생을 하게 된대.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되는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먼저 할 테니까 이 내용을 한번 잠깐 봐주세요. 자,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1 더하기 x의 n제곱을 전개를 한 거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 기준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x가 많이 곱해지는 즉 x에 관한 오름차순으로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NC0 x를 한 번도 곱하지 않았습니다. n번 중에 그 n개의 가로 중에 x를 단 한 번도 곱하지 않았다.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가 되냐? NC1 x를 한 번 곱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x가 들어가 있는 n개 항 중에서 x의 1승이 되려면 x가 들어있는 항 하나만 선택을 하게 돼. n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거든. x가 들어있는 거. 그래서 NC1 그럼 그 다음 친구는 뭐냐면 NC2의 x제곱 NC3의 x3승 뒤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은 뭐다? NCN의 x의 n제곱으로 끝나겠죠. 이게 1 더하기 x의 n승을 전개한 거야. 추가계수 없다고. 1은 아무리 곱해봐야 의미가 없고 x에 계신 1도 아무리 곱해봐야 의미 없고 그냥 순수하게 경우의 수만 이렇게 다 앞에 남게 된 거지. 자, 얘를 이해해야 이제 나머지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뭐 했다? 1 더하기 x의 n승을 쭉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본 거야. 여기에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봤어. 그럼 왼쪽은 2의 n제곱이 되고 여긴 뭐가 되냐면 nc0, nc1, nc2, nc3, ncn. 자,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n으로 시작하는 조합을 다 더하잖아? 바로 2의 n제곱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숫자로 예를 드는 게 나을 거야. 숫자로. 그러니까 숫자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만약에 8C0 더하기 8C1 더하기 해서 8C8까지를 다 더해라. 그럼 하나하나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8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모여 있으니 이거의 결과는 2의 8승이다. 그래서 여기는 암기하는 거야. 그냥 암기해야 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 주제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다음 내용 볼게. 내가 만약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왼쪽은 0이 되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1 빼기 1이니까 어차피 0 되고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요 x를 홀수번 곱한 놈은 빼기가 되고 x를 짝수번 곱한 놈은 다시 더하기가 되고 홀수번 곱한 놈은 다시 빼기가 되고 그럼 마지막은 사실은 이게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니까 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주제는 또 뭐냐? 야, n으로 시작하는 조합이 풀마 해서 끝까지 가잖아? 그럼 그놈의 합은 얼마가 된다? 무조건 0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요것도 숫자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할게. 자, 둘, 넷, 여섯, 여덟. 여기 여덟. 그러면 여덟은 말고 나까지 9명 그래. 자, 9C0 빼기 9C1 더하기 9C 빼기 따다다다 해서 99로 끝날 텐데 홀수니까 마이너스 99로 끝나겠네요. 자, 9로 시작하는 조합이 불마 진행되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합은 얼마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자, 9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있는데 그 놈들을 더하기 빼기 순서대로 나열하게 되면 n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되게 된다는 걸 지금 현재 보여준 거예요. 자, 근데 이 둘을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이라 하는데 1번이랑 2번이랑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더하잖아? 이 친구 사라져. 더하면. 요거 두 개 되는데 2로 나눠주니까 여기 뭐가 남는다? NC0이 남게 돼. NC0. 자, 얘랑 더하면 또 NC가 두 개인데 반으로 나누니까 NC2가 돼. 얘랑 더해봐. 뭐야? 또 0 사라지지? 그래서 하고 싶은 또 주제는 바로 뭐냐? n으로 시작하는 조합 중에 뒷번호가 짝수인 놈들만 이렇게 모아놓다 보면은 자, 얘랑 더하면 2의 n승인데 반으로 나누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 2의 n 빼기 1승이 돼. n으로 시작하는 조합 중에 짝수인 놈들만 모아놓게 되면 예를 들게 11C0 더하기 11C2 더하기 11C4 따따따 해서 마지막 11C10까지 다 있었으면 2의 11승. 11로 시작한 조합이 다 있었으면 2의 11승. 그런데 그 반만 계산해줘서 2의 10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자로 기억해 두는 것보다 숫자로 기억해 두는 게 아마 더 잘 기억은 될 거야. 근데 일반적인 나운서를 해도 되고. 그럼 선생님 1번에서 2번을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빼잖아? 얘네들이 사라져. 얘네들이 2배가 돼. 이거 우리 다항식 연산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 사이에 빼면 짝수 사라지죠? 홀수 번호 남는 놈만 2개 남는데 걔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누니 n으로 시작하는 짝수로 시작한 놈뿐만 아니라 n으로 시작하는 홀수인 놈들을 모아놓은 놈들도 2의 n 빼기 1승. 숫자를 예를 들게. 13C1 더하기 13C3 더하기 13C5 더하기 해서 마지막 13C13까지 다 있었으면 2의 13승이었을 텐데 그거의 반토막인 2의 12승만이 되겠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외우면 돼요. 한 가지만 더 외우면 돼. 자, 물어볼게. 4로 시작하는 조합은 몇 개가 있을까? 4C로 시작하는 조합은 몇 개 있을까? 4C0, 1, 2, 3, 4 해서 짝수로 시작하는 조합은 항상 개수가 홀수개가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럼 홀수로 시작하는 조합은 있잖아. 개수가 항상 짝수가 나오게 돼.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 7C0 더하기 7C1 더하기 7C2 더하기 7C3 더하기 7C4 더하기 7C5 더하기 7C6 더하기 7C7 그게 얼마냐? 2의 7승이 돼. 7로 시작한 점을 다 나열을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보세요. 7C0이랑 7C7이랑 똑같지? 7C1이랑 7C6이랑 똑같지? 그럼 7로 시작하는 조합이 8개인데 앞에 하나, 둘, 셋, 4개에서 자르잖아. 그럼 앞에 거 4개가 2의 6제곱, 뒤에 거 4개도 2의 6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7로 시작하는 조합 다 더하면 2의 7승인데 앞뒤가 똑같으니까 홀수로 시작하는 놈들만 되는 거야. 개수가 짝수가 나오니 그래서 반반씩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를 이항계수 성질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증명이 너무 좀 부담된다 라고 하면 숫자를 그냥 예로 드는 요것만 적어두는 것도 방법은 돼. 근데 이건 반드시 적어줘야 돼. 이러한 어떤 공식들을 유도하는 과정이 여기에다가 다 대입해서 나오는 거니까 요거하고 요 정도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매번 유도하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자, n으로 시작하는 조합을 다 더하면 2n승. 풀마 되면 0. 자, 홀수 번호로 끝나는 놈들과 짝수 번호로 끝나는 놈들은 그 각각의 반반씩을 나눠 먹게 된다. 그리고 홀수 조합으로 시작하는 놈들은 개수가 항상 짝수개가 나오게 되는데 앞에 거 뒤에 거 반반씩 나눠 먹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가지 개념만 설명하면 알겠지만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빡세게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예제 문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좀 적어 주시고
자, 저 빨간색 식은 되게 많이 사용을 한다. 사실은 이 확통 부분은 사실은 내가 니네를 이거를 실제로 시험 보게 할 가능성은 매우 적죠. 그죠? 이게 아마 뭐 고등학교 2학년 완전 후반이나 내가 볼 때 뭐 이제 발표가 좀 나겠지만 고3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니네한테 사실은 시험 준비해 주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내 손을 거쳤으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라 조금 빡세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원래 확통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었는데 너무 뒤로 빠졌어. 아, 교육과정 만든 사람들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거 뭐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엄청난 뭐 수학적인 사실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뭐 중학생들도 니네도 중학생이긴 하지만 아직은 졸업을 안 했으니 이해도 다 잘 이해하더라고. 둘은 적었어? 다 적었어? 멀티가 되는 친구들이고. 다리 아파. 토요일 날은 하여튼 이 시간만 되면 무릎이 안 그랬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 사실 원래 가습기도 좀 켜야 되는데 가습기 키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더라고. 포화 수증기량이 넓어지니. 아니지, 그건 상관없나? 건강을 개인적으로 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습기도 있었는데 처음엔 좀 시원한데 이 열기랑 이 습도가 만나면 나중엔 좀 더 덥더라고. 그럼 애들이 졸아요. 내 건강은 소중함으로. 자, 정리가 좀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핑크색 이 식이 진짜 중요한 게 밑에 있는 이항계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냐면 주어진 식을 변형 또는 적절한 수를 대입하여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 수를 대입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할게. 지우지 않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6C0 더하기 2 곱하기 16C1 그 다음에 이에 제곱 곱하기 16C2 그 다음에 이에 3승 곱하기 16C3 해서 마지막에 이에 16승 곱하기 16C16을 구해라 라는 이런 문제를 냈다 칩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조합을 쭉 더하는데 건방지게 앞에 지금 뭔가를 계속 지금 곱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혹시 이거 얼마인지 알겠어? 지금 이 칠판 안에 얘를 풀 수 있는 힌트가 있어. 이 칠판 안에 이거의 값이 얼마다라고 간단하게 뿅 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있어. 혹시 얼마인지 알겠어? 내가 안 가르쳐주고 알면 이것도 되게 칭찬 받을 만한 얘기인데 혹시 알겠니? 이게 얼마지? 자, 16C0 2 곱하기 16C1 2의 제곱 곱하기 16C2 지금 아마 눈치를 좀 챈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긴 해. 칠판 안에 힌트는 있어, 그지? 무슨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보통 체크하죠, 그죠? 뭐 몇 가지 힌트 줬으면 거의 된 게 아닌가? 자, 보세요. 조합들이 쭉 더해져 있지? 근데 얘네들이 얌전하게 더해져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조합 앞에 뭔가 곱해져 있다면 자, 갈게. 이 둘을 한번 비교해봐.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한번 비교해봐. 자, n하고 x 대신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이 두 개씩이 일치하는 적당한 n과 x가 있어.
n 대신에 뭐 넣고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되니? 다 알잖아. 자, 그래. n 대신에 뭐 집어넣고 16을 집어넣고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표시된 이 식이 사실은 이 핑크색 식에 n 대신에 16을 집어넣고 x 대신에 2를 집어넣은 식일 뿐인 거 아니니? 그러니까 조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식들을 보잖아. 그럼 무조건 니네가 이 식을 써주고 n 대신에 뭘 넣을까? x 대신에 뭘 넣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걔를 왼쪽에는 요곳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는 뭐였다? 1 더하기 2의 16승. 다 계산하잖아? 이거 3의 16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계산해 주시면. 이 조합을 지수까지 다 해서 곱해주면 3의 16승이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요걸 요렇게 전개하는 거 그나마 해.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실제 이거 시험 볼 때도 요걸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잘 못 생각하거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조합들이 더해져 있는 건 있잖아. 모두 다 여기서 태어난 거야. 여기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나온 놈들이야. 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쭉 더해져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얘를 써. 얘를 쓰고 n하고 x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었을까? 그거를 생각해라. 그 여기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적절한 수를 대입하여. 그 적절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적절한 수.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학기에서 나왔고 이제 다항 정리된 개념 설명 하나 살짝 정리하고 이제 예제 문제 풀이를 바로 시작을 해볼게. 쉬워요, 예제 문제는. 자, 그러면 다항 정리는 뭐냐면 얘들아, 항의 개수가 여러 개 이상인 경우를 얘기해. 그래서 오른쪽 위에 다항 정리 있는데 요거 예제 하나 살펴보고 예제 문제 풀 시간 좀 보도록 할게. 자, x 더하기 y 마이너스 2z 이거의 6제곱에서 x 세제곱 y 제곱 z 1제곱이라는 요거 분명 나올 거야. 문자 3개를 가지고 6번을 곱하면 6차식이 나올 텐데 그 6차식 안에는 반드시 이런 놈들도 있겠지. 그 개수가 궁금한 거야. 근데 아까는 문자 종류가 2개밖에 안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몇 팩토리얼을 몇 팩으로 나누는 걸 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었지. 근데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10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7팩 뭐 이렇게 2개의 숫자 합이 여기 있어야 10C3 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얘네들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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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z를 일렬로 나열하는 그러니까 조합으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 어떻게 된다? 아, 6가지 문자를 나열을 하는데 x가 3개니까 3팩토리얼 y가 2개니까 2팩토리얼 z는 1개니까 1팩토리얼 이게 경우의 수고 이게 경우의 수고 그럼 아까 했던 추가 개수 자, 얘 3번 곱하잖아? 추가 개수 안 생겨 개수가 1이니까 y를 2번 곱하잖아? 추가 개수 안 생겨. 하지만 z를 한 번 곱하다 보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추가 개수가 생기기 때문에 얘를 전개했을 때 발생하는 이 식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와 추가 개수만 신경 써주면 된다. 자, 이게 바로 다항 정리야. 그러니까 이게 항이 4개든 5개든 중요한 거 아니야? 자, 요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걸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에다가 그것에 발생하는 추가 개수를 곱해서 계산하자. 자, 이게 바로 다항 정리 개념이야. 개념은 끝난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이제 예제 문제를 풀 시간이에요. 정리해. 사실은 선생님이 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페이스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니네들의 그 표정을 보고 사실은 페이스를 조절해. 아, 얘네가 좀 이해가 됐구나. 좀 안 된 것 같다. 뭐 그거 보고 사실은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냥 솔직하게 니네 표정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라는 표정이야. 사실 표정이. 근데 막상 문제 풀라 그러면 또 풀어. 그러니까 참 이게 오묘한 거야. 이게 이 포커페이스들이야, 포커페이스들. 계속 이제 감 잡는 거지 뭐. 얘네들이 요 정도군. 자, 이미 우리가 뭐 더 상회하는 내용들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는 예제 문제들은 아마 니네가 상당히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다 하면 사실은 그냥 지루할 뿐이야 사실은. 그래서 내가 볼 때 페이지별로 뭐 한두 개 정도씩만 다뤄봐도 전혀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이제 개념 설명할 때 간단한 내용은 설명했으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조금 난해한 거 위주로 좀 설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뭐 두 번째 문제 a 빼기 b의 5제곱을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를 하는데 이것도 실제로 물어보진 않아요. 전개했을 때 특정한 개수 정도 물어보지 이걸 그냥 무식하게 다 전개해라 라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전개하는 걸 한번 보여줄게. 자, 내가 a를 곱할까 아니면 마이너스 b를 곱할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는 5번이었어. 왜냐면 가로가 5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친구, 뭐 얘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얘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난 일단 앞에 있는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해볼게. 선생님, 5번 중에 a를 5번 곱했고요. 마이너스 b는 곱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돼. 선생님, 5번 중에 1번을 곱했대요. a를 4번을 곱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b는 1번 곱했대요.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얘는 차수가 줄고 얘는 차수가 늘고 이 숫자는 하나씩 증가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내가 a를 곱할까? 마이너스 b를 곱할까? 고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5번이었는데 이번에는 5번 중에 2번 선택했습니다. a를 3번 곱하고 마이너스 b를 2번 곱했구나.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말 안 하고 쓸게. 자, 그럼 그 다음 뭐가 될까? 5C3 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한 번 더 늘고 다음 자 5C4 a가 한 번 줄고 마이너스 b는 한 번 더 늘고 마지막 5C5 마이너스 b만 5번 곱하자. 자, 이게 얘를 전개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식들이 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만 좀 적용해주고 5C3, 5C2만 계산해주면 그럼 우리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거야.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떤 다항식이든 전개할 수 있는 거야. 항이 2개면. 오케이? 자, 요게 우리가 이항 정리를 배우는 일단 뭐 원초적인 이유가 된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 자, 갑자기 발전이야. 문제가 좀 점차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이 문제가 갑자기 훅 들어왔어. 갑자기 훅 들어왔어. 1번 문제. 아, 이거 갑자기 훅 들어와. 이거 정신 나갔어. 자,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앞에 나와서 니네가 좀 여기 어려운 건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야.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자, 봐봐. 얘를 전개했을 때 발생하는 x3승계수 구해라. 여기 원래 발전이라고 써 있어. 니네 알고 전에는. 그러니까 기본 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발전이 갑자기 와가지고 당황할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 이거 3차식이고 이거 4차식인데 3차식 계수 구하고 싶으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도대체 뭘 곱해야 결론적으로 3차식이 나올지를 생각을 해야 돼. 봐봐. 여기서의 상수항과 여기서의 3차식을 곱해서 3차식이 나올 수도 있겠지? 전개를 했을 때 여기서의 1차식과 여기서의 2차식 여기서의 2차식과 여기서의 1차식 여기서의 3차식과 여기서의 상수항을 곱했을 때 아마 3차식이 나올 수 있게 될 거야. 그건 쉽게 말해 이항정리 문제 8개를 풀라는 거야. 8개를. 근데 해설이나 보통 교과서 문제집을 보면 좀 약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그것보다 니네가 익숙한 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더 괜찮아. 자, 봐봐. 왼쪽 이식 전개했을 때 상수항은 여기는 1만 더럽게 곱하면 되거든. 그래서 상수항은 뭐가 나오게 되냐? 1이라는 상수항이 나오게 돼.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럼 3차식의 개수는 2x 곱하기 2x 곱하기 2x니까 경우의 수고 자시고 그냥 8x 3승이라는 놈이 나오게 되겠지. 자, 이제 1차식과 2차식의 개수를 한번 조사해 볼까요? 잘 들어야 돼. 1차식 나오려면 이거 한 번 곱하고 2번 곱해줘야 돼. 1차식 나오려면 총 3번 중에 경우의 수 3C1 3C2로 하나 3C1로 하나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추가 개수만 곱해주면 돼. 자, 1은 2번 곱해야 의미가 없고 2는 한 번 곱하면 추가 개수 2라는 놈이 생기죠. 그러니까 왼쪽 식을 전개하면 6x라는 놈이 나온다는 거지. 자, 제곱계수 볼까? 왼쪽에서 2차식 나오려면 이거 한 번 곱하고 이거 2번 곱해줘야 돼. 경우의 수 3C1. 자, 1은 한 번 곱하는 거 의미 없는데 2는 2번 곱하면 추가 개수가 4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왼쪽을 전개했을 때 나오게 되는 개수들을 빠른 속도로 정리해 본 거야. 오른쪽도 볼게. 상수항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16이라고 하는 상수항이 생길 거야. 16.
자, 3차식부터 다 또 이항 정리를 또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나쁜 문제야, 그죠? 이게 한두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8개나 물어보고 있어. 야, 근데 해설에 나와 있는 프로가 이게 날 거야. 분명히. 자, 오른쪽에는 이 식을 전개할 건데, 선생님, x에 관한 1차식 어떻게 나오나요? 요거 한 번 곱하고 요거 3번 곱해야 되니 경우의 수는 4시 1. 2를 3번 곱하면 8. 1은 아무리 곱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요러한 x 1차식 나오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야. 얘랑 얘랑 곱해야 돼. 8하고 16하고 곱하면 128. 64, 68은 48이니까 128이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얘는 12고 얘는 31. 12 곱하기 32. 계산 안 할게. 적당히 할게. 구할 수 있겠지? x의 급액수? 이거 2번 곱하고 이거 2번 곱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4시 2고 추가 개수는 2를 2번 곱하고 1을 2번 곱하니까 4라고 하는 추가 개수 생길 것이고 그럼 3차식은 이거를 3번 곱하고 얘를 한 번 곱해야 그래야지 3차식이 나오니까 그럼 경우의 수는 4시1이나 4시3 해주시고 추가 개수 2를 한 번 곱했으니까 2만 되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걸 더하면 얘를 전개했을 때 2차식의 3차식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어려운 단원이 아니야? 이런 것도 잘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은 좀 과해. 3차식이면 한 2차식이면 좀 경화 좀 덜 될 텐데 발전 문제고 사실은 심한 문제고 그래서 아 이런 패턴으로 접근하는구나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되지 않을까. 자, 요건 해설이랑 좀 선이 다르게 푼 거니까 요건 좀 정리를 한번 해봐. 자, 해설에서는 일반항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그거 너무 좀 빡시죠. 그래서 한 문제만 풀게. 이번 문제는 뭐 비슷하게 생각해 주면 돼. 상수항이기 때문에 여기 2차식이면은 이제 여기는 x분의 1이고 여긴 상수항이면 여기도 상수항이고 그런데 요게 안 나오거든. 사실 이거 전개하면 이거 전개하면 5번 곱하면 상수항 되는데 이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거 3하고 상수항 3하고 여기서의 상수항을 곱해주는 게 뭐 정답이 되겠다. 뭐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갈 거야. 첫 번째 문제가 워낙 좀 하드하기 때문에 뭐 두 번째 문제는 그거에 비해서 쉽죠. 자, 2개씩을 곱해서 3차식이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내가 사실은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로 가르쳐 보려고 몇 번 시도를 사실 했어. 근데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이게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애들이 더 잘 이해를 하니 요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맞겠다. 끝났다고 이제 나머지는 진짜 되게 인연스러워. 왜 이게 먼저 와가지고 짱나게 하니까 작년에 선생님 방상고 친구 중에 한 명 2학년 친구인데 지가 확통을 좀 한다고 선생님 제가 짱이죠? 김선재라는 그래 넌 짱선재다 앞에서 짱선재 그랬는데 짱선재 잘 살고 있겠지? 짱선재 보고 있나? 내가 그 옛날에 얘기했니 혹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애 욕을 했어. 아 그놈 때문에 내가 목 아파가지고 얘기했어? 얘기했냐?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떤 애가 막 졸아. 그래서 내가 걔를 깨우려고 막 소리를 엄청 크게 막 지금도 큰데 훨씬 크게 내가 낼 수 있는 성량의 거의 맥시멈을 끌어올려가지고 야 이거니까 그 목이 간 거야. 그 방학 내내 고생했어. 진짜로. 걔 하나 때문에. 걔 이름이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보이고 김태동이라고 있는데 그 내가 걔 얘기를 막 하면서 1년 후인가 막 목 아파가지고 내가 옛날에 내가 그래서 그 내가 진짜 농담 아니고 여기 촬영하는데 보고 있나 김태동? 그랬다? 근데 진짜로 농담 아니고 걔가 거기 그 보고 있나 김태동 영상 밑에 내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 레알. 그 선생님 유튜브 페이지 중에 쉐어레그 칸인가?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영상 중에 있을 거야. 그 걔가 다 했어. 진짜로. 깔고 봤더니 진짜 걔야. 그러니까 걔가 이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야. 너 자기 이름 부르니까 내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자기는 억울하지만 뭐 이렇게 썼더라고. 자기는 억울하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억울하다고. 보고 있나 김태동? 아직도? 맨날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진짜 소름. 웃겨가지고 김태동 씨. 그 이후로 이제 선생님이 생각을 했지. 아무리 내가 소리를 크게 지른다 해도 졸린 눈꺼풀을 거돌릴 순 없다. 그죠? 아무리 내가 소리 지른다 해도. 궁금하지 않아? 선생님이 이 성량으로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떤?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 그 옆에 동에 담배 냄새가 자꾸 나가지고 이 담배 냄새 어디서 나는가 봤더니 저 상대편 거기 그 옥상 같은 데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그거 피면 안 되거든? 원래 옥상을 올라갈 수 없게끔 돼 있어 거기가. 근데 그 아저씨가 이제 내려가 귀찮으니까 집에서 피면 욕먹고
그러니까 옥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옥상 올라가서 담배 피는 거야. 원래 못 올라가게 돼 있거든. 잠겨 있어. 그 정상인데. 그러니까 그게 원래 화재 시에 피난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아니 화재를 내게끔 담배를 피잖아. 그래서 얘기를 했어. 아저씨 좀 담배 좀 끄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여기는 담배가 거기까지 갈 수가 있냐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무슨 자기가 공학자야? 유체 역학을 전공하셨나? 그래서 아니 나 진짜 냄새가 난다. 그래서 경비실까지 얘기했어. 그래서 그걸 잠궜어 내가. 그 못 올라가게 경비실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뚫고 또 담배를 또 피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내 이 풀성량으로 담배 피지 하여튼 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아파트의 메아리로 피지 말라고 이 새끼야 하면서 소리가 내가 내 목소리가 이렇게 크구나. 다시 한번 경험을 했어. 경험을 했어. 담배 피지 말라고 이 새끼야 그랬더니 소리가 그 다음부터 안 피더라고. 다시 경비실 얘기했는데 좋은 말로 얘기해서 안 되면 좀 크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목소리가 내가 큰 편이구나 라는 걸 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진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됐어. 이게 이렇게 됐어.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풀 성량을 한번 들려줄게. 먹고 내가 여기 밖에다가 딱 밖에다 창문 밖에다 소리 지르면 아마 여기 와우 소리가 퍼져나가. 자 일단 문제는 이건 좀 더러운 문제다. 더러운 문제라는 거 다 이렇지 않다라는 거. 요거 하나 할 줄 알면 이항정리 끝이라는 거. 다음 문제 바로 해결해볼게. 자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전개하라. 사실 별 필요 없는 얘기야. 근데 그나마 차수가 작은 이 친구 한번 볼까? 야 4차식을 전개했을 때 발생하는 그냥 경우의 수는 1, 3, 3, 1이 3차식을 전개했을 때 발생하는 놈들이거든. 그럼 밑에 있는 친구가 위에 거 두 개 더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4, 6, 4, 1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의 4승을 전개했을 때 발생하는 기본적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얘를 전개한다. 그럼 어떻게 되니? 1 곱하기 3x만 4번 곱했구나. 3x만 4번 곱했고 그 다음 4 곱하기 3x는 3번 곱하고 2y는 1번 곱했구나. 자 그 다음에 6배 3x는 2번 곱하고 2y는 2번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 근데 굳이 파스칼의 삼각형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이항 정리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면 돼.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교과서에도 없어 이런 문제. 자 이제 아까 있었던 그 얘기야. 우리 아까 살짝 살펴봤는데 이시형 얼마지? 이시형 얼마야? 1입니다. 그럼 이시형을 계산한 대신에 3C0을 대신 계산해도 되겠네. 어차피 1인 건 동일하니까. 자 가자. 3C0하고 3C1 더하면 얼마? 같이 해. 그치 4C1이죠? 앞에 거 늘어나고 둘 중에 큰 거 따라가니까 이거 계산하면 4C1. 그럼 4C1이랑 4C2랑 계산하면 앞에 거 똑같은데 뒤에 게 이웃해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앞에 거 하나 업그레이드 되고 둘 중에 큰 숫자를 따라가니까 5C. 그럼 얘랑 더하면 6C3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 이게 지금 이 페이지 주제인 거. 아까 훨씬 더 긴 거랬지 우리가. 깨도보자. 2C 얼마야? 2C 얼마야? 2C 얼마야? 1이지? 그럼 3C3으로 대신 계산해도 상관이 없지. 그럼 얘랑 더하면 앞에 거 늘어나고 뒤에 거 중에 큰 거 따라가니까 4C3이 돼야 돼. 앞에 거가 늘어나고 둘 중에 큰 거 따라가고 치워버려. 그럼 얘랑 계산하면 앞에 거 늘어나고 둘 중에 큰 거 따라가 치워버려. 그럼 얘랑 앞에 거 늘어나고 둘 중에 큰 거 따라가. 그래서 얘도 6C3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게 이제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항계수, 조합들을 더하는 어떤 방법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야, 그제?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볼게. 자, 1C1 뭐로 바꾸면 되니? 이게 연쇄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앞에 숫자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1C1 지우고 2C 지우면 이제 계산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럼 요것도 3C형? 큰일 났다. 3C형은 계산이 안 되는데. 아니야. 3C형도 1인데 4C형도 1이거든. 그럼 이것도 3C형 대신에 앞에 숫자 맞춰주면 이제 자동으로 쪼르르륵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된다고. 근데 앞에 거랑 뭐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왜 이렇게 나눴을까? 뭐 그게 그건데. 자 그래서 5번째 유형도 이렇게 간단히 해결이 되는구나. 넘어가자. 그러니까 사실야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야. 아까 그거보다. 아까 그거 발전 문제. 내가 건의해야겠어. 이게 먼저 나오고 그게 나와야지. 야 봐봐. x 더하기 5승에 5승을 전개할 때 x 3승
그럼 x가 3번 곱해줘야 되니까 얘를 3번 곱하고 얘를 2번 곱해줘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얼마냐? 5c2. 근데 앞에 있는 1x는 3번 곱해봐야 개수가 더 생기지 않는데 뒤에 있는 5는 2번 곱하면 추가 개수 25가 생겨서 얘가 바로 얘를 전개했을 때 x3승 개수가 된다. 경우의 수, 추가 개수. 그럼 얘를 전개해서 발생하는 이놈의 개수는 이거 솔직히 딱 보면은 당연히 이거 3번에 한 번이죠. 그죠? 그럼 경우의 수는 4c1, 4c3으로 하나, 4c1로 하나 똑같은 거고 자 여기는 1은 3번 곱해봐야 의미가 없는데 마이너스 2는 한 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그래서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개수가 나오게 되게 되는구나. 되겠냐? 자 이제 물어볼게. 이거 도대체 몇 번씩 곱해가 나올까? 생각해봐. 말하지 말고 생각만 해 머릿속으로. 합해서 10번이야. 합해서 10번이야. 몇 번 곱해야 저거 x 4승분의 1이 나올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노가다 뛰면 돼. 그죠? 근데 노가다 뛰지 않고 하는 방법을 지금 살짝 알려주려고 하는데 일단은 노가다 뛰는 게 제일 베스트야. 눈으로 할 수 있으면 눈으로 하는 게 최고지. 한 3번, 7번? 3번, 7번? 안 되네? 한 2번, 8번? 2번, 8번. 2번, 8번. 그지? 2번, 8번. 이거 2번 곱하면 4차식인데 8번 곱하면 x로 8번 나누니까 4차식을 8번 나누게 되니까 2번, 8번이구나. 야 근데 선생님 저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 또는 여기 위에가 미지수 n이어서 그걸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앞에 있는 2x제곱하고 마이너스 x분의 1을 몇 번씩 곱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a번 곱하고 뒤에 있는 걸 b번 곱하면 그 둘을 더한 게 10번이 돼야 되고 생각해. 이거 곱하면 곱할 때마다 차수가 2개씩 늘어나. 5번 곱하면 10차씩 4번 곱하면 8차씩 그럼 a번 곱하잖아. 차수가 2a차가 돼. a번 곱하면. 근데 얘는 곱하면 곱할수록 차수가 줄어. x로 나누니까. 그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3차식이고 5번 곱하면 마이너스 5차식이니 b번 곱하면 마이너스 b차식이구나. 근데 그것이 x에 관한 마이너스 4차식이 된다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도 계산할 수 있다. 알겠죠? 참고는 해도. 근데 선생님 저는 알겠는데요? 2번, 8번인 거? 알면 엄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똑똑하게 놔준 거니까. 자 그러면 경우에서 얼마? 10c2. 2를 2번 곱한 추가계수 4에 마이너스 1은 8번 곱해봐야 어차피 1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다. 자 이게 바로 얘를 전개했을 때 개수. 10c2 곱하기 4가 바로 쟤를 전개했을 때 개수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번. 이항계수의 성질 우리가 증명했어요. 아까 증명한 거야. 다 보여준 거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요거만 메모해도 1 더하기 x의 n승 전개식 쭉 써주고 x 대신에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주면 돼. 아우 n번 중에 0번 곱했어요. n번 중에 1번 곱했어요. x 1번. n번 중에 2번 곱했어요. x 제곱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n번 중에 n번 곱했어요. x n승. 여기다가 뭐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주면 여기 있는 식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된다. 알겠죠?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요거는 넘어갈게. 2가지 문제 남았는데 야 숙제 좀 바로 해야 될걸? 아까 선생님이 이거 이항정리 처음 얘기했었지만 니네보다 나이 많은 고딩들도 설명하면 오 이해가 돼. 근데 2, 3일만 지나면 선생님 저 이항정리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맨날 그래. 그러니까 니네가 2, 3일만 지나면 아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무한도전 하나? 무한도전? 토요일이니까 무한도전 보지 마시고 전현무가 연애대상 탔더라고. 열심히 했으니까. 자 이제 볼 텐데 야 여기 봐봐. n으로 시작하는 조합을 다 더해놨어. 2의 n승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128이 된다 했으니까 n값은 얼마가 되면 7. 그러니까 여기는 외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주의해야 돼. 이거 n으로 시작하는 조합 다 모아놨니? n으로 시작하는 조합 다 모아놨니? n으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있니? 다 없지. NC형이 없지. 그럼 여긴 더하기 NC형 빼기 1을 해야 이게 원래 식과 같은 식이 되는 거야. NC형을 더해줬고 1인데 다시 1을 빼줘야 원래 식과 같은 식이 되겠지. 그러면은 n으로 시작한 조합 다 더한 2의 n승에서 빼기를 한 놈이 5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아줘야 된대.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n값은 뭐죠? 9죠, 9. 10 그러면 이제 1024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외우기만 하면 그냥 해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n값은 9가 바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유일한 자연수 n이 되겠다. 자, 이거 대입 한번 해볼게. k 대신에 1을 대입해봤더니 14C1, k 대신에 2를 대입했더니 14C3.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7까지 집어넣어주면 14에서 1을 뺀 13까지. 14C 13까지. 니네가 좀 대답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14로 시작하는 조합 다 더하면 얼마라고? 14, 이거 다는 없어. 알아. 홀수로 끝난 놈만 있는 거 아는데 만약에 14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있었다. 그러면 얘 14승이었을 거라고. 그지? 근데 그냥 편하게 생각해. 홀수로 끝난 놈이 반을 가져가고 짝수로 끝난 놈이 반을 가져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반 조금만 남다고.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의 13승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의 합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절대로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아까 발전 문제 2번 그게 좀 포지션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이다. 배우고 나면 충분히 누구나 정복할 수 있는, 절대로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된다. 자, 마지막 다항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기본 문제 좀 풀 시간 주고. 오케이. 야, 봐봐. 에이, 이거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제 2학년이 좀 느낀 적 올 것 같은데 먼저 이 개수를 보려면 저기는 저 항들을 각각 몇 번씩 곱해야 되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이거 나오려면 이것도 2번 곱하고 이것도 2번 곱하고 이것도 한 번 곱해줘야 될걸? 경우의 수는 XXYYZ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 1팩토리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1은 2번 곱해야 의미 없고 마이너스 1 2번 곱하는 거 의미 없고 2를 한 번 곱하는 곱하기 2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이 식의 전개식인 거야. 자, 오늘 우리가 사실 엄청난 걸 배운 거야, 사실은. 자, 이항 정리 아까 우리 처음 뵐 때 선생님이 뭐라 했냐? 이항 정리란 건 뭐랬어?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어떤 다항식의 전개식의 개수를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거야. 중복접하고 2개. 자, 오늘 우리 배운 내용 많으니까 과제는 꼭 집에 가서 바로 하는 게 좋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할게.